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 비만 유전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살이 또 잘 찌는 사람들, 좀 덜 쉽게 찌는 사람들, 그 차이점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의 그 피마 인디언 잘 아시죠? 피마 인디언이 원래는 이제 사냥이나 채집을 하던 소수민족이죠. 이제 여자들은 집에 있고, 이제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이 피마 인디언한테 1950여 년대부터 이 미국 정부의 소수민족 보호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제 인위적으로 식량을 이제 보급하게 되죠. 자, 원래 피마 인디언은 사냥을 하던 민족이었잖아요. 사냥과 채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냥이 매일 잘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떤 때는 잡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못 잡을 때도 있고, 굉장히 이게 들쭉날쭉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사냥을 해오면 노약자나 어린애들이 먼저 일단 먹습니다. 양이 충분치 않으니까 일단 노약자 아이들이 먼저 먹고, 이제 일반 어른들은 뒤에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냥이 매일 성공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또 노약자 어린이들이 먼저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꾸준한 식량 섭취가 안 됐던 거죠. 이것이 이제 수만 년 계속 이 부족들한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유전자에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것을 이제 비축하는, 그러니까 지방으로 몸에다가 저장하는, 이것을 이제 비만 유전자라 그러죠. 이 비만 유전자가 굉장히 발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막의 선인장처럼, 선인장은 막 한 달에 한 번 비가 오든 두 달에 한 번 비가 오든, 그 비가 올 때 빨리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 몸속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인장처럼 이들의 비만 유전자가 극도로 이렇게 발달하는 거죠. 음식 들어올 때 최대한 그것을 비축하는. 자, 그런 비만 유전자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는 이 피마 인디언들이 산업화가 되면서, 자, 1950여 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소수민족 보호 정책에 의해 가지고 식량을 보급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그 상황이 어떠냐면, 미국이 산업화가 막 되다 보니까 결국은 숲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사냥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점점 못해지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식량 지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소수민족 보호 정책에 따르는 식량 지원이 되니까, 그때 식량 지원이 뭐로 이루어졌냐 하니 맥도날드 밀리터리 햄버거. 자, 햄버거의 특징 아시죠? 굉장히 칼로리는 높고 또 맛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자, 비만 유전자가 발달한 이 인디언들에게 햄버거가 딱 공급되니까,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막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죠? 맛있는 햄버거를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결과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자, 처음엔 맛있게 먹어서 좋았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피마 인디언의 90% 이상이, 대다수가 초고도 비만이 됩니다. 그냥 고도 비만도 아니고 초고도 비만도 아니고 초고도 비만. 네. 100수십 킬로, 200킬로, 200수십 킬로, 심지어 500킬로, 600킬로까지. 엄청난 이제 문제가 야기돼 버리죠. 그리고 그 중에 70% 이상이 심각한 당뇨. 자,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 게, 이 식량 한 가지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자, 미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그 음식으로, 식량으로 이렇게 공격했죠. 나쁘게 말하면 공격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땠냐면, 한국은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니까 비만 유전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또 그런데다가 한국은 또 이 한민족 어떤 특징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먹던 쌀 소비 운동, 그 다음에 신토부리, 우리 땅에서 난 거 먹어야지, 저 왜 양키들이 갖고 온 저걸 빵 쪼가리 저런 밀가루 우리가 왜 먹냐.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점령당하지 않다 보니까 나름 방어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지금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아프리카에도 보면요. 아프리카가 사실 서방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공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이 제국 어떤 강대국들의 침략, 이 아프리카 땅에 뭐 지하 자원도 많고 노예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벌써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약탈을 당하고 하면서 지금도 보면 이 아프리카 땅에 저도 이제 뭐 여러 나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잠비아 잠깐 한번 넘어가 봤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 한번 가봤고, 뭐 남아공은 이제 몇 번 가봤지만 보츠와나 가봤고, 이제 그 정도 가봤는데, 이 아프리카에는 한국보다는 확실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자원이 많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기득권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부를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는 이제 지금은 오히려 좀 못하지만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의 도시는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이 터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남아공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 개국 가본 나라 중에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떤 먹거리나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도심에는. 그러다 보니까 고칼로리의 음식이 풍성하고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너무 흔하게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그런 분들이 또 꼭 보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전부 다 프라이드 음식이잖아요. 이제 특히 그 감자칩 같은 거 굉장히 해롭잖아요. 그리고 감자칩과 그 다음에 콜라도 보면 얘네들은 어쨌든 단 거, 그러니까 뭐 무설탕 이런 거 먹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제 당이 높은 것들을 먹게 돼 있죠. 초고도 비만일수록 그런 음식이 계속 당겨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너무나 흔하게 보이고, 제가 있는 지금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요, 너무 비만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밖에서 결국은 그런 문제들을 접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슈퍼에 가서 이 콜라를 하나 사면서 저는 지금 샀는 게 이제 지금 새로 나온 New and Improved Taste라고 이제 딱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신상이에요. 신상이고 로우 칼로리 소프트 드링크라고 해서 노 슈가 딱 찍혀 있는데, 요즘에 이 성분 표시가 뒤에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1칼로리, 슈가 제로, 패트 제로, 이렇게 쭉 이제 뭐 딱 적혀 있는데, 이제 이 뒤에를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작은 이게 지금 330ml 이 콜라 하나에 레귤러 콜라 딱 보면요, 설탕이 보통 30g, 그러니까 30g에서 뭐 30g 남짓 보통 음료수마다. 그리고 제가 즐겨 먹었던 400ml짜리 미니메이드 그 오렌지 주스 펄피 같은 경우는 43g 설탕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에 뒤에 잘 안 보고 오렌지 주스니까 제가 간간히 사 먹었는데, 며칠 전에 뒤에 이제 성분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는 안 먹습니다. 뭐 또 특별한 날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된 이상은 조금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걸 보면서 또 슈퍼에 가서 너무 흔하게 보이는, 정말 이게 지금 이제 사람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이제 현지인들의 뭐 이렇게 몸 피지컬을 보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흔하게 보입니다. 솔직히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픈 게 그런 아이들 보면 일단 혈색이, 피부가 검어도 혈색은 보입니다. 낯빛이 굉장히 엄청 혈압이 높아 보이고, 일단 걔네들하고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하다 보면 지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내 이런 몸이 너무 싫어. 그래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 다들 그렇게 말은 해요. 노력은 하고 내가 이런 몸이 싫은데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니네들이 음료수 하나 먹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하죠. 왜냐하면 음식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다 보면 칼로리가 남는 거는 결국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칼로리 저장소니까. 그러니까 지방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결국 지방에서 이제는 대사 장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음식 어떤 포만감에 대한 조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만이 더 큰 비만을 불러오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음식을 무방비로 먹으면서 건강을 베리듯이, 자, 요즘 세상에는 어떤 게 이제 문제되냐면 이 정보의 홍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TV밖에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시골에 살던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도 없었죠. 그러니까 오직 TV밖에 없었는데 MBC, KBS밖에 없었다고요. KBS ETV도 제가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돼서 제가 본 것 같고, 어릴 때는 저희 집에 동네에서 가장 먼저 저희 집에 TV가 있었는데 MBC, KBS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MBC 있었나? 뭐 어쨌든 제가 기억은 잘 못하지만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런 세상에서 물론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는 되지만 요즘 이 정보의 홍수, 우리 유튜브 하나만 놓고 봐도 정말 그것을 무분별하게 보려 그러면 뭐 하루 종일인들 뭐 볼 게 천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정보의 홍수인 세상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엄청난 기회를 잡고,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자기가 기회를 얻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다라는 핑계로 어떤 거르지 않은 맹목적으로 무작위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다 보니까 필요 없는 시간을, 필요 없는 에너지를 거기 다 뺏기고, 그리고 특히 뭐 먹방이나 뭐 여행 채널 이런 거 보면 어떤 간접적으로 거기에서 얻는 아마 대리만족인지 거기에 이제 빠지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자신도 모르게 정말 뭐 폐인 수준으로 무너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그 다음에 이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어떤 방법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지금 한국이 경제가 고도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것이 풍부해졌는데 이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빚쟁이 인생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신용카드나 그다음에 대출 이런 것이 굉장히 세상에서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 편리한 부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쟁이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용카드사에서 고객들에게 그 인센티브로 주는 부분, 프로모션이나 어떤 혜택 주는 부분, 만약에 고객 10명 중에 9명이 그 혜택되는 부분만 딱 취하고 과도한 소비를 안 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안 한다면 신용카드 회사가 살아남겠습니까? 네, 다 망하겠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는 누구나 정보를,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또 다 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어떤 어느 정도 형편만 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무분별하게 다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수 없지만 결국은 똑같은 브랜드, 어떤 회사의 음식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누구는 뒷면을 보면서 생각 한 번 더 하고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방 보다가 먹방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폭식을 하고 밤늦게 막 정말 대책 없이 막 먹으면서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의 결국은 어느 날 망해버린 자신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개인의 선택인데 엄청난 결과를 다른 결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많이들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저희들한테도 사역자들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들의 어떤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뭐 SNS 중독, 이런 거에서 많이들 고민하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자식들만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부모들,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현지인들에게 어떤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노력하는, 지금 제가 이런 부분도, 지금은 제가 한국의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지금 유튜브로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지만, 제가 현지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걸 생각하고 같이 의논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활용하는 방안도 제가 가르치고 있고, 어떤 신분 상승, 그 다음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 전부 다 애들하고 공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케어하고 하는 애들, 지금 현재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스스로가 희망이 없어 하는 애들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세상의 공평한 세상에서 니네들이 조금 더 나은 것을 취해가지고 니네들이 꿈을 한번 이뤄봐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런 정보도 취하고, 밖에 나가서 오늘은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걸 또 정리해서 아이들과 같이 쉐어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일도 또 나가서 다니다 보면 또 눈에 보이는 뭐가 있겠죠. 그럼 제가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아이들과 정보를 나누고 또 여러분과도 나누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 게, 일단 아이들의 문제만을 놓고 보지 마시고 우리 당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사자가 하루에 정말 30분이라도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SNS도 하지 말고 뭐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노트 하나 펴놓고는 내가 지금 과연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한번 좀 이렇게 메모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지, 나는 막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그냥 세상에 중독되고 어떤 것에 빠져 있으면서 내 아이는 정신 차리고 뭘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내 자녀들도 그만큼 따라서 좋은 쪽으로 계속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막 풍요로움이 넘쳐날 겁니다. 지금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앞으로는 유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실제 세상이 있고 가상의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이 가상 세상에 똑같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실제 화폐가 있고 이제 가상 화폐가 나오고 더 바쁘고 더 풍요로운 세상이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상에서 누군가는 계속 어떤 개척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의 대부분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독을 뿌려댈 겁니다. 자, 여러분 독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도 비만 환자로 대부분 전락할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악순환, 정말 세상에 완전히 지배되어 버리는, 그냥 독에 쩔어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1대 9, 0.1대, 1대 9, 0.1대 9.9. 자, 점점 이쪽은 극히 더 소수가 되고 이쪽은 점점 많아집니다. 뭐냐면 지배자는
점점 극소수가 되고 그냥 지배받는 자는 점점 더 많아져가는 세상이 앞으로 미래에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의미로 보지 마시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내 후대, 내 다음 세대들을 여기다가 완전히 그냥 폐잔병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로 둘 것인지. 이게 이쪽에 있는 프로테이지가 극소수라고 해서 굉장히 나쁜 의미의 다스린 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최소한 세상에서 쓰레기가 되지는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만 유전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이것이 세상의 모든 어떤 상황에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인식이 실제로 내게 적용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하면서 생각하는 습관,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저 옛날에 아니라 제가 이제 젊을 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막 물밀듯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할 때는. 그래서 항상 제 책상에는 그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노트가 딱 펴져 있었어요. 이 접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펴져 있었습니다. 제가 헬스클럽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 제 관장 이 책상에는 항상 딱 노트가 펴져 있었습니다. 근무하다가도 뭐가 딱 스쳐 지나듯이 아이디어가 오면 바로 책상에 와서 딱 메모해 둡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도 제가 다른 데 분주하다 보면 이거 잊어버립니다. 내게 왔는 아이디어는 기억에 남을 것 같죠? 아닙니다. 손살같이 지나치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되는 것은 메모를 하시고, 그 메모를 현실화 하셔도 좋고, 내가 필요가 없다면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선물해도 됩니다. 저는 앞으로 물론 제가 필요한 부분을 또 취하기도 하겠지만, 그때그때 제가 이제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공유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야 될 거는 제가 또 현실화해야 되겠고, 또 제 가까운 형제나 어떤 자매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또 줄 거는 또 주겠지만, 이도저도 아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아예 공유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메모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선교사로 열심히 참 이렇게 일할 때는 제가 그 원래 제 사업가적 그 성향을 버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자꾸 있으면 제가 선교사로서 사역하는데 방해될까봐.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제게 있던 재능을 발굴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제 자식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쉐어해서 얘네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 아프리카 땅에 재능 기부하실 분들은 또 제게 또 개인적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영상 어떤 마음으로 올렸는지 이해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얘기 다 했나? 제가 일단 이 정도 얘기하면 대충 얘기된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채널은 구독자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이거 해가지고 제가 무슨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같은 생각, 공감이 가는 분들과 함께 우리 세상에 작은 도움이 되는 것을 한번 서로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해 주시고, 또 정보가 필요하다 싶은 분들, 좋은 분들 계시면 이렇게 한번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 이해되시죠?